찬바람이 서늘하게 두 뺨을 스치면 문득 떠오르는 잊고 있던 노랫말처럼 당신의 기억 속에 오래 남아있고 싶은 안녕하세요. 91.3MHz 서대문 FM 오늘도 행복을 내 마음은 맑음의 DJ 유나입니다. 칼국수에서 이렇게 깊은 맛이? 진한 국물의 사골 칼국수와 만둣국, 가시를 하나하나 발라낸 부드러운 사골 황태국, 김치 하나까지 손수 담가 내오는 장인의 정성이 듬뿍 담긴 음식들, 따끈하고 든든한 한 끼 팔방 칼국수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푸짐한 전골에 30년 비법의 수제만두 한 접시를 곁들이면 모임이나 회식도 오케이! 남가자동 이웃들의 입맛을 사로잡아온 백년시장 맛집 팔방칼국수에서 사계절 변함없는 맛과 인심을 누려보세요. 팔방칼국수 0507-1450-2398 0507-1450-2398 어서오세요 여러분. 오늘의 내 마음은 맑음 자이언티와 이문세가 부른 노래 눈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 금요일이죠. 11월 17일에 우리 서대문구에 첫 눈이 내렸습니다. 물론 그날 일기예보에는 서울에 눈이 온다고 했으니까 아마 다른 지역에서도 눈이 내린 곳 있을 테지만요. 저는 우리 구, 정확히는 집안에서 저희 집 고양이와 함께 눈을 봤습니다. 꽤 오래.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여기저기 그 카카오땡 메시지를 보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첫눈이 맞나? 하고요. 왜 2023년 1월에도 분명히 눈을 봤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미 올해 첫눈은 지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시덥잖은 고민을 하는데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음력을 기준으로 보면 2023년 1월은 아직 새해가 아니었고 또 눈이란 건 계절성이니 계절을 기준으로 보면 올 겨울의 첫눈이 네가 보고 있는 그 눈이 맞다 라고요. 그래서 수긍하고 이게 첫눈이구나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네, 저란 인간 참 피곤한 면이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T 성향이 강해진 것 같아요. 저는 겨울을 참 좋아하는데요. 꼭 겨울이 아니더라도 사실 추운 날씨 자체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겨울이 오면 추워질 때쯤 되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감정적인 것들이 조금씩 정리되면서 또 차분하고 이성적인 측면이 조금 더 강한 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런 제가 마음에 듭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지난주에 올해 첫눈을 보면서 오늘 방송에는 초겨울 감성이 물씬 나는 그런 노래들로 플레이리스트를 꾸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노래들 중에 부디 여러분 마음에 드는 곡 한두 곡쯤은 있으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첫 번째 코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감정을 하나하나 풀어보고 수용하고 다독여주는 시간. 오늘의 나를 안아줘에서는요. 중독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올해 건강검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다녀왔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내시경 같은 건 못했고요. 일반 검진을 했는데 조금 규모가 있는 건강검진센터에서 검진을 하다 보니까 아침인데도 아니면 오히려 아침이어서 그런지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검진을 받으러 온 사람들이 다 병원 가운으로 옷을 갈아입고 있었음에도
손에는 휴대폰을 꼭 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검진이라는 게 다음 순서까지 조금 기다려야 하는 건 있지만 이것저것 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저는 지겹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검사에서 다음 검사로 넘어가는 그 잠시의 틈에도 다들 휴대폰만 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저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저도 휴대폰에 콜을 받고 게임을 하느라고 제 이름을 부르는 것도 잠시 놓칠 정도였는데요. 제가 첫 휴대폰을 갖게 된 게 생각해보니까 중학생 때인 것 같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 같은 스마트폰 당연히 아니고 흑백의 폴더폰이라서 친구들이랑 전화를 가장 많이 했던 것 같고요. 또 요즘 생각하면 이거 폰꾸인데 그 숫자판이라고 하나요? 그 키패드? 그걸 드러내고 그 안에 있는 LED 위에 색색의 포스트잇을 넣어서 색을 바꾸고 겉에 뭔가 치장을 했던 그런 거에 오히려 더 몰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억상 물론 기억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첫 스마트폰은 제가 대학생이 되고 나서 학교 앞에 있는 통신사 대리점에서 구입했던 것 같거든요. 갤럭시 S3G의 시작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진짜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스마트폰보다는 컴퓨터에 중독이 되어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자연스럽게 휴대폰이 전화기뿐만 아니라 일종의 컴퓨터이자 TV 기능을 하면서 예전엔 진짜 스마트폰 없이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상을 보는 것에 중독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매일 휴대폰만 보고 있고 그래서인지 저희 집 고양이도 가끔 휴대폰을 보고요. 또 제가 잠시 다른 걸 할 때면 자기가 깔고 앉아서 주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면 전 안절부 잘 못하는 게 정말이지 중독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중독 가지고 있으세요? 노래 듣고 계속 이야기 해볼게요. 이하이와 크러쉬가 부른 For You입니다. 땀 흘려 일하는 당신의 곁에 서대문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노동법 강좌와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무료 노동상담, 소상공인을 위한 노사 관계 지원과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문화복지 사업 등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부당 노동행위, 산업재해, 직장 내 차별행위 등 일하다가 겪는 어려움은 무료 노동법률 상담 02-395-0025 02-395-0025로 전화주세요.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대리기사, 요양보호사 등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슈 서대문 이동노동자 쉼터에는 다양한 업무 편의시설과 안마의자가 준비되어 있으니 이동 중 힘드실 때 언제라도 쉬어가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소식을 좀 더 알고 싶다면 카카오 채널 서대문 노동자센터를 검색해주세요. 서대문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노동이 아름다운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당신을 응원하는 서대문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와 함께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이하이와 크러쉬가 부른 노래 For You였습니다. 오늘 나를 안아줘에서는요.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제가 겪고 있는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말이지 이 세상, 특히 현대사회엔 중독의 종류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저같이 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중독인 스마트폰 중독도 있지만 흔히 떠올리기 쉬운 술이나 담배처럼 클래식한 중독도 있고요. 또 쇼핑, 게임, 도박 중독도 심각하게 보는 편이긴 하죠. 특히 도박은 범죄이고요. 게다가 뭐가 되었던 중독이란 이름이 붙으면 부정적인 단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한 번쯤은 내가 이거 중독인가?
하고 생각하셨던 적 있었을 것 같아요. 하주원 박사는 저서 어른이 처음이라서 그래를 통해서 단순히 뭔가를 자주 즐긴다고 해서 중독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만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가가 중독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녁마다 반주를 즐겨도 그저 맛있게 한 끼를 먹기 위한 일종의 곁들임 음식으로서 술을 마시는 것과 한 달에 한 번씩 술을 마셔도 그때마다 폭언과 폭행을 저지르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물론 저녁마다 술이 없으면 밥이 안 넘어간다거나 그 반주가 없다면 허전하고 잠 못 자고 짜증이 난다. 그러면 그건 알코올 의존증일 수는 있겠지만요. 그게 행위이건 사람이건 어떤 대상이건 상관없이 어떤 것과 건강한 관계가 되지 않을 때, 즉, 그 대상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각자의 삶을 사는 게 불가능해졌다. 그러면 그건 중독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중독에는 대상에 대한 중독뿐만 아니라 행위에 대한 중독도 있다고 합니다. 이 행위에 대한 중독은요, 앞서 말했던 도박 중독과 게임 중독은 WHO의 진단명으로 중독이라고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 밖에 우리가 흔히 겪는 SNS 중독, 일 중독, 운동 중독, 관계 중독도 점점 문제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방송에서 언급한 적 있었던 칭찬을 갈구하는 인정욕구 또한 일종의 중독이 될 수 있겠죠. 하주원 박사는 이런 중독 행위는 보상회로에 따라 우리의 뇌가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사리 벗어나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특히 행동 중독은 중독된 나는 원래 내가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얼마든지 중독에서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고 또 SNS나 일중독 등은 도박이나 알코올 등과 달리 사회적 제재가 없기 때문에 벗어날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걸 중독이고 나의 생활을 방해했다고 느꼈다면 벗어날 방법, 희망적이게도 있다고 하는데요. 노래 듣고 계속 알아볼게요. 소리 부릅니다. Mary Mary. 소리 부른 Mary Mary 들으셨고요. 노래 듣기 전에 중독의 유형 그리고 행동 중독이 위험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주원 박사는 저서 어른이 처음이라서 그래를 통해서 중독은 삶에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기 때문에 더 나은 나를 원한다면 치료를 하는 게 옳다고 말하는데요.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선 우선 자신의 의지로 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의 관계성에 있는데요. 간단히 정리하자면 우리가 무언가에 중독이 되면 될수록 보상을 얻을 때 순간적으로 높게 치솟는 짜릿한 그 느낌인 도파민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세로토닌과의 조화를 방해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또 그 행동에서 기쁨을 얻는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중독이 심해질수록 도파민에 의해 뇌의 구조 자체가 바뀐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현대사회는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손쉽게 쾌감을 얻게 해서 중독을 부추기기 때문인데요. 중독은 절대로 개인의 의지로는 끊어낼 수 없으며 환경 조절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때 유념할 것은요. 중독은 양이 아닌 횟수라고 하는데요. 도파민에 절여진 뇌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중독 대상을 안 보고, 안 듣고, 안 하는 그런 시간이 일정 기간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으로 드라마를 보는 게 중독인 제가 매일매일 드라마를 1시간씩만 보겠다 라고 하는 것보단요. 평일엔 드라마를 보지 않다가 주말에 몰아보는 게 차라리
더 도움이 된다는 거죠. 또한 백만큼의 쾌감과 몸에 밴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그 행위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보상회로가 작동한다고 해요. 그래서 중독을 치료할 땐 도파민을 세로토닌으로 대체하겠다는 목표보다는 비대해진 도파민이 일상적인 도파민으로 돌아가는 걸 목표로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도움이 되는 건요, 의외로 다른 자극으로 단기간 성취를 늘리는 것인데요. 몰두할 대상을 바꾸고 대체하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면서 회복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중독 대상을 하는 시간을 줄이는 게 아니라 하지 않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죠. 즉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는 게 아니고 스마트폰을 사용할 시간을 없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보다는 최대한 여러 가지를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하는 시간 대신 새로운 일을 하거나 음악 감상을 하거나 책 읽기를 하거나 운동, 종교활동, 친구, 동호회, 봉사활동 등등 고루고루 모든 행동을 다 해보는 겁니다. 제가 더 이상 스마트폰이 생각나지 않을 때까지요. 그리고 한 가지, 중독에 빠진 것. 한번 중독에 빠진 것은 다시 빠지기 더 쉽다고 하는데요. 우리 미드 같은 걸 보면 몇 년 동안 금주를 하던 사람이 한 잔 술에 쉽게 무너지는 장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술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그렇죠. 아무리 환경을 정비한다고 해도 유혹은 언제 어디서나 올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돌볼 사람, 나뿐이라는 것 잊지 말고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는 것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역시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삶을 갉아먹는 감정 문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 드리면서 첫 번째 코너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노래 듣고 2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나의 셀프 칭찬일기. 첫 번째, 머뭇거리기보다 먼저 하려고 노력한 나의 변화를 칭찬한다. 그간 나는 무언가 정확한 투시도가 보이지 않으면 쉽게 발을 들이지 않는 그런 성향이 있었다. 그런데 얼마 전 지금까지의 업무와는 다른 분야이지만 새로운 계열의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했다. 모르는 분야라 겁도 나고 오히려 폐를 끼치는 게 아닐까, 면접 당일까지도 갈까 말까 고민이 많았지만 면접 당시 일을 배워서 하는 것에 호의적인 회사 분위기를 보며 일단은 해보자는 마음을 먹었다. 아직 걱정이 끝난 건 아니지만 평소와 달리 머뭇거리기보다 먼저 하려고 노력한 나의 변화를 칭찬한다. 두 번째, 스스로를 돌보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칭찬한다. 최근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건강검진을 했다. 매일까진 아니더라도 2년에 한 번쯤은 건강검진을 하곤 했는데 올해가 지나면 어느덧 3년이 되는 것이었다. 최근 여러모로 몸이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의료보험공단에서 아무리 도촉하는 편지가 날라와도 내 마음은 요지부동이었는데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새벽같이 병원에 다녀온 것이다. 나쁘지 않은 검사 결과를 보고 나니 왜 그렇게 미뤄두었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또 스스로를 돌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 세 번째, 싫은 일도 마주하고 바로잡으려고 한 나의 용기를 칭찬한다. 얼마 전 다시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 사실 긍정적인 마음보다는 통장이 텅장이 되어버린 탓에 조급함이 생긴 것이었는데 게다가 전 직장에서 겪었던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트라우마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두렵기도 했는데, 하지만 언제까지고 이렇게 지낼 수는 없는 일. 통장이 마이너스가 되기 전에 일을 하고자 마음을 먹으며 차라리 새로운 분야의 일을 해보기로 했다. 비록 아직도 걱정되는 것은 많지만 싫은 일도 마주하고 바로잡으려고 한 나의 용기, 그 용기를 칭찬한다. (91.3MHz) 서대문 FM. 오늘도 행복을. 화요일 밤 10시에 본방, 수요일 낮 2시에 재방되는 내 마음은 맑음에서 존박의 이게 아닌데 차우의 눈이 와, 그리고 저 유나의 셀프 칭찬일기까지 들으셨습니다. 오늘 칭찬일기에는요, 제가 일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력서를 제출한 그 과정까지의 일기를 가져왔는데요. 네, 드디어 제가 1년하고도 약 6개월간 이어졌던 길고 긴 백수 생활을 청산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사실은 개인 사업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 사업이 적자에서 흑자가 되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이지 통장이 마이너스가 되기 전에 다시 직장 생활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물론 원인이야 어찌되었던 일을 쉰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다시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있는데요. 세상에 무섭지 않은 일이 뭐가 있겠어요. 다만 지금은 예전과 달리 언제든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집에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족들이 절 먹여 살려주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왠지 모를 근자감이 듭니다. 제가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응원해 주세요. 저 또한 여러분이 무엇을 하건 그 행위가 자신과 타인을 해치지 않는 것이라면 무조건적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마지막 코너 시작해 볼게요. 엑소의 12월의 기적입니다. 엑소가 부른 12월의 기적 들으셨고요. 오늘의 3분 명상에서는요, 중독을 알아차리는 데 도움이 되는 명상, 알아차리기 명상 해보고자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무언가에 중독이 되었을 때 가장 무서운 건 내가 그것에 중독이 되었는지 모르는 상태가 아닐까 싶어요. 제가 스마트폰, 특히 스마트폰으로 영상 보는 것에 중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꼭 휴대폰이 아니어도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타블렛 PC랑 컴퓨터로 바꿔봤거든요. 그런데 영상을 보면서도 저는 꼭 뭔가를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런 저의 면이 있는 걸 발견해서 제가 폰으로 드라마를 볼 때도 사실 드라마는 팝업으로 작게 상단의 화면에 띄워두고 게임을 하거나 웹서핑을 하거나 뭔가 다른 걸 한꺼번에 하는데요. 처음에는 진짜 영상 중독으로 그렇게 시작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단순히 영상 중독만은 아니고 제가 스마트폰과 영상에 중독되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자각 자체가 없었다면 제가 이 중독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환경을 개선해야 할지 알 수 없었겠죠. 그렇게 시작해서 더 큰 중독으로 갈 수도 있고요. 물론 아직 저도 중독을 치료를 완료한 건 아닙니다. 조금 그런 자신을 자유롭게 내버려 두고 있는데 내가 중독에 깊게 빠져도 주위에서 너 그거 중독이야 라고 말을 해도 들리지 않죠. 그래서 몸이나 정신이 만신창이가 되고 나서야 깨닫는 경우 종종 있는데요. 그런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에 중독이 되어 있는지 관찰해 보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명상, 알아차리기 명상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제 가이드에 따라서 명상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3분 명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눕거나 앉거나 서 계셔도 괜찮습니다. 본인이 가장 편하다고 느끼는 자세에서 머리 좌우로 가볍게 흔들어 목의 긴장감 놓아줍니다. 이제 어깨 가볍게 돌리면서 상체의 긴장감도 풀어주세요. 혹시라도 누워 계시다면 다리도 좌우로 가볍게 흔들어 하체의 긴장감 풀어줍니다. 이제 심호흡 시작하겠습니다. 코로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가늘게 숨 내뱉습니다. 다시 코로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뱉으면서 내 몸을 지나가는 공기의 흐름에 집중합니다. 이제 자신의 속도에 맞춰 코로 공기 들이마시고 코로 내뱉습니다. 지금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지금 어떤 감정이 떠오르시나요? 만약 지금 이 순간 무언가 하지 못해 답답한 게 있다면, 무언가 간절하게 갈구하는 대상이 있다면, 아, 평소 내가 이런 생각을 했구나. 아, 평소에 이런 감정을 갖고 있었구나. 그리고 내가 이런 것에 중독이 되어 있었구나. 나의 생각, 나의 감정, 알아차리고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갑니다. 코로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코로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코로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코로 숨을 내쉬면서 이제 눈을 떠주세요.